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계속해서 기장 스마트폰 영상 공모전 수상작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장의 역사가 담긴 용소골을 소개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번 주 개봉작을 소개해드립니다. 통통시네마 11월 넷째 주 핫한 개봉작 3편 만나봅니다.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이시라면요. 통통시네마 놓치지 마세요.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자체 제작 영상을 만나보는 시간 동서동락. 오늘은요. 수능이 끝나고 난 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힐링 리스트 베스트 7을 소개합니다. 어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꼬마 해결사 소희양의 어른들은 몰라요. 다가올 겨울 초등학생들은 월동 준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소희양의 겨울나기 방법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우리 지역 주무관에게 직접 듣는 지역 소식 SNS로 본 해운대. 이번 주 해운대구에서는 또 어떤 따끈따끈하고 알찬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보시죠. 부산 시민과 함께 마음통 행복통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통 MC 조민경입니다. 이 맛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소믈리에. 요즘은 와인 소믈리에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소믈리에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려 1000여 종의 차가 나는 중국에서는 차 소믈리에가, 일본에서는 최적의 요금제를 찾아주는 휴대폰 소믈리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또 이 물맛을 감별해주는 워터 소믈리에도 생겨났다고 하죠. 이러한 현상이 모두 우리 현대인의 취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방증일 텐데요. 복잡한 세상 속 좀 더 알차고 좀 더 행복한 프로그램을 찾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부산통과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4년 전 기장군 정관읍으로 이사를 오면서 기장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박경상님께서 저희 부산통으로 기장의 관문, 용소골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장의 역사가 담긴 아름다운 용소골로 함께 떠나볼까요? 관문으로 나와가지고 요 길로 지금 따라가는 게, 근데 용소의 길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 위까지 저는 지금 요 내용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걸 참고를 해가시고 요거는 가끔씩. 용소 고갯길은 기장읍 서부리에 위치한 기장의 주된 관문이자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이고장 사람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유서 깊은 길입니다. 조선 말의 청년들이
고을 백성들을 괴롭히던 어느 현감을 상여틀에 묶어 저승가를 부르며 동문 밖으로 져다버린 탐관오리를 징벌한 장한 길이기도 합니다. 현감과 군수, 관찰사들이 부임, 이임하던 길이며 계곡 여러 곳에 자연석 바위에 새겨진 공덕비, 선정비 7개가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자식을 얻으려고 용소계곡에 있는 참샘에서 2년 동안 치성을 들이다가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2돌 무렵에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안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자라 역적이 되어 삼족이 멸할 것이라는 말에 용소계곡 웅덩이 옆 바위에 아이를 버리고 맙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려오다 참샘에 가서 신령님께 아이를 거두어 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와 폭우로 수성산 큰 바위들이 부서져 내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바위골에 돌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급히 돌아가던 중 아버지라는 소리에 올려다 보니 아들이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그때부터 아이를 버렸던 그 웅덩이를 애기소라고 부르고 있다는 설화가 전해져. 여러분, 용소 웰빙 공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2008년 5월에 개장을 했고요. 약 6만 평방미터의 넓은 면적에 숲과 저수지 같은 자연 자원을 잘 보존하고 활용한 아주 멋진 공원입니다. 공원 구성에 대해서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스와 비코스로 나뉘어진 다양한 목재 산책로, 그리고 중앙에 호수와 분수가 있고요. 전망대, 이벤트 광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체육시설, 출렁다리, 그리고 야생화 단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작은 원두막을 지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아주 멋진 공원입니다. 용소 옛길은 개발로 인하여 대부분 사라지고 지금은 흔적들만 남아있고
길이 너무 짧아 옛길의 정취를 많이 느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2007년 남아있는 이곳을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길이가 너무 짧아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잘 보존해서 삶이 무거울 때 잠시 내려놓고 옛사람들의 정취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는 꿈과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옛길이 되길 바라봅니다. 기장군에 위치한 용소 웰빙공원은요, 시민들의 쉼터로만 자리하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기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장 옛길까지 거닐어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좋은 것 같죠? 기장군 역사 이야기를 전해주신 박경산님 감사드립니다. 기장 스마트폰 영상 공모전의 이야기는요, 앞으로 계속 될 테니까요. 쭉 지켜봐 주시고요.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순서는요, 통통 튀는 김미연 학생 기자가 전하는 한 주간의 신작 영화 이야기 통통 시네마입니다. 매주 최신 영화 정보를 미연 학생의 맛깔나는 설명과 함께 들어보는 통통 시네마. 그런데 오늘은요, 미연 학생이 부득이하게 스튜디오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미연 학생이 영상과 목소리로 영화 소식을 부산통으로 보내줬는데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영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미연 학생이 전하는 영화 이야기와 함께 만나봅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모나, 그의 이름은 레이. 그녀와 그는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녀의 몸은 여성인데 정신은 남성이란 뜻이죠. It's been a long time, and here we are. There is absolutely nothing to worry about. So, there will be weight gain. Fat is fluid, and it'll move from the hip area to the front of the belly. Facial hair and hair growth on your chest and your arms, that'll happen pretty fast. Your breasts will not go away. That requires surgery. And the great news is you will see a drop in your menstrual cycle. Thank God. Periods have never been easy on young men. It's been hard on her. Him. Us. It's been really hard on us. Of course, the T, it's the testosterone element to the hormone therapy, that'll put a stop to them pretty much. And since Ray is 16, here is the parental consent form, which will need to be signed. 여성으로 태어나 라모나라고 불리지만 그녀는 자기를 여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레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16살이 된 그녀는 명실상부한 남성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레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과연 그녀는 이름뿐만 아니라 성도 남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Hi, John. Hey, Ramona. How are you? Ray, remember? Where are you going? I'm supposed to be at Taylor's. Be back in an hour and 50 minutes? Please? 영화 About Ray는 제목과 다르게 레이보다 레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화는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Every year I blow out my candles and I make the same wish. I wish I was a boy.
But to think that I spent my whole life working so women could have control over their bodies, and now I have to call my granddaughter he. 만약에 성소수자 이야기로만 풀어졌다면 자칫 무겁거나 보기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About Ray는 특별한 가족 구성원을 설정해 아픔을 함께 해결하고 이해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지하면서도 가볍게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들을 던지고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화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게 되죠. 더불어 각 배우들의 캐릭터 또한 잘 어우러져서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로 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Do you remember we were going to name him Cole if he was a boy? And now she is a boy, and his name is Ray, like a truck driver or something? I know a lot of Rays who are not truck drivers. What if he turns around one day with a full beard and says, Mom, I made a mistake? About Ray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있는 연기와 매력을 선보이는 40대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활약을 살펴보는 것 또한 쏠쏠한 재미가 된다고 해요. 나오미 와츠를 비롯한 샤를리스 테론, 니콜 키드먼의 무르익은 연기들, 바로 오늘 11월 24일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d then they said you were a girl. I was surprised. You were all boy. 자, 유효 하나씩을 주고받은 두 선수, 결승전답게 분위기가 아주 팽팽합니다. 자, 신경전인데요. 이게 초반에 서로의 컨디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죠. 말씀드린 순간 고대영 선수 발기술 들어갑니다. 좋은 기술. 고대영 선수 안티까지. 네, 좋아요. 딱 걸렸습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유효를 하나 추가하고 있는 고대영 선수입니다. 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 나쁜 놈입니다. 제가 가석방 신청한 이유는 정말로 동생 때문입니다. 고두영이가 내 인생에 광명을 비춰줬네. 하루아침에 앞이 깜깜해진 동생을 핑계로 1년간 보호자 자격으로 가석방된 두식. 나가. 라면은 싸제 라면이지. 살다 보니까 네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날도 있고. 전화 받아서 알겠지만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뻔뻔한 형이 집으로 돌아오고 보호자 노릇은커녕 두 형의 삶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 시세가 얼마나 될라나? 네 인감 도장 어딨냐? 확인해 보세요. 어우, 맞네요. 뭐 이런 거 풀옵션 하면은 얼마나 하나? 장애인 혜택되죠. 남보다 못한 형제의 예측 불허 동거 이야기, 영화 형입니다. 주 출연진으로는 최근 막을 내린 드라마 질투의 화신의 조정석을 비롯해 영화 카트로 엑소라는 아이돌의 모습이 아닌 배우의 모습을 보여준 도경수, 드라마 닥터스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박신혜 씨가 등장합니다. 제가 가석방 신청한 이유는 오로지 이 아이 때문입니다. 형은 사기 전과 시범인 형 조정석과 잘나가던 국가대표 동생 도경수, 남보다 못한 두 형제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기막힌 동거 스토리를 그린 브로 코미디입니다. 패키지로 싹 닫아버리지. 저 돌봐준다고 가석방 받은 범죄자는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나요? 애가 너무 답답했는지 좀 장난을 친 것 같아요. 이번 형에서 조정석 씨는 사기 전과 시범 고두식 역할을, 도경수 씨는 잘나가던 국가대표 고두영 역할을, 마지막으로 박신혜 씨는 오지랖 넓은 위로코치 이수연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조정석 씨는 특유의 코믹 연기부터 다양한 감정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사로잡은 독보적인 연기력을 입증해 벌써부터 시사회를 다녀온 관객들의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해요. 편견의 벽은 모두 다 제 탓입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아파. 나 여기 있어, 이 바보야. 지금 내 생각할 때야, 이 바보야. 야, 너 학원 다니냐? 실제 최근 열린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형을 처음 봤다는 조정석 씨는 형제애와 가족애가 잘 묻어난 기가 막힌 영화가 나온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만족하는 작품이고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다른 만족감을 드러냈다고도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뭐? 나? 응, 당신. 뭘 몰라? 쇼핑하잖아. 누가 몰라? 사람을 밀치고 갔으면 사과를 하고 가야지요. 또한 많은 분들이 조정석, 도경수 케미 겁나 기대된 도경수의 조정석 사랑합니다 감독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영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답니다. 나는 전지현 스타일로. 나 부담만 보고 여신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뭐요? 형? 웃기고 있네. 영화가 끝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영화. 조정석 씨와 도경수 씨의 브로맨스가 기대되는 영화 형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형만 믿어. 가라니까. 안 가. 가라고. 갈 데 없어. 이터널 선샤인, 비포 선라이즈, 러브레터, 500일의 썸머 등 멜로 명장 영화들의 재개봉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2005년에 개봉됐던 이 영화 역시 오늘 재개봉을 확정하고 그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Matthew, hello. Anybody home? I'll take this one if you want. 영화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는 2년 전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됐지만 갑자기 떠나버린 여인 리사. 이 리사를 그리워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던 매튜가 우연히도 다시 리사의 흔적을 찾게 되면서 벌어지는 한 남자와 그를 사랑한 두 여자의 러브스토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뱅상 카셀, 모니카 벨루치 주연의 전설적인 멜로 영화 라빠르망의 할리우드 버전으로 사진작가, CF 감독,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 다재다능한 활약을 펼치는 폴 맥기건 감독의 독특한 연출과 영상미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시크한 시티 로맨스, 그리고 설렘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주는 역대급 멜로로 손꼽히며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잊혀지지 않고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11월 24일인 오늘 재개봉을 앞두고 공개한 메인 포스터는 조시 하트넷, 다이안 크루거, 로즈 번의 리즈 시절을 다시 만나는 것만으로도 두근두근 설레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Stop following me or I call the police. 기적 같은 타이밍으로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고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사랑을 잃은 뒤 그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와 사랑을 꿈꾸게 되는 세 남녀의 각기 다른 러브 스토리. I'm Lisa. I live here.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는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 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굿투미, 매지스타의 Flowers in December 등 주옥 같은 OST 등이 더해져 더욱더욱 인기를 끌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2005년에 이 영화를 놓치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꼭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장 영화표를 예매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정도로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전해준 미연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된 영화들을 살펴보니까요. 재개봉으로 또 한 번 화제를 몰고 올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와 요즘 대세나무로 불리는 조정석의 기대작 형,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About Ray까지 정말 다양한 소재들의 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극장 나들이에 나선 분들이 요즘 많죠? 여러분도 오늘 소개해드린 재미있는 영화들과 함께 추운 겨울 아주 따뜻하게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미연 학생을 꼭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길 바라면서 매주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전해줄 김미연 학생 기자의 통통 시네마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Hey, daddy. Look at me. Stay with me.
여러분은 지금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저 스마일 메이크업 민경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자체 제작 영상물을 통해 즐거워지는 시간, 동서동락 시간입니다. 동서동락, 오늘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해보면 좋을 힐링 리스트를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 시험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릴 힐링 리스트,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저번 주 17일이 수능이었는데요. 단 하루 수능 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학생들,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이 하고 싶은 일 베스트 7을 뽑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7위, 밀린 잠자기. 수험생들의 적, 바로 쏟아지는 장가의 전쟁인데요. 졸린 눈을 비벼가며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수능도 끝났으니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푹 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잠을 푹 자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의 5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6위, 운동하기. 오랜 시간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하느라 체력이 많이 약해졌을 텐데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먹고 그러다 보면 살도 찌게 되고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 같이 운동하러 가시죠. 수능을 막 끝낸 수험생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헬스장도 많고 꼭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거나 가볍게 줄넘기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무너져 있는 몸의 균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책 읽기. 이제 막 책을 버렸는데 또 책을 읽고 싶으시죠? 여기는 요즘 인기 있는 만화 카페입니다. 머리를 식혀서 같이 책을 읽으러 가보시죠. 재밌는 만화책 한 권 들고 편하게 누워서 읽다 보면 어느새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카페도 있어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만화를 볼 수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학생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답니다. 4위, 실컷 놀고 싶어요. 이거 왜 안 돼? 여러분, 수능 끝나고 실컷 놀자고 다짐한 분들 많으시죠? 하고 싶은 게임들도 꾹 참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은 것도 꾹 참고, 그렇다면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마음껏 즐겨봐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신나게 게임도 같이 하고 소리도 지르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는 제로. 요즘엔 새로운 기계들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게임장들이 많답니다. 3위는 맛집 탐방입니다. 먹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맛집 탐방. 요즘 방송에서 맛집을 이곳저곳 많이 소개하는데 수능 끝나면 꼭 가봐야지 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부산 3대 맛집입니다. 첫 번째 맛집은 해국수 집인데요. 여기는 부산 진구에 위치해 있고 아삭아삭한 싱싱한 채소에 매콤 새콤한 양념을 넣고 면과 오독오독 회를 한 입에 즐기는 해국수입니다. 저절로 군침이 돌지 않나요?
두 번째 맛집은 부산 진구에 위치한 낙곱새 집인데요. 낙곱새는 낙지, 곱창, 새우가 들어간 메뉴입니다. 국자로 퍼서 밥과 함께 비벼 먹으면 최고예요! 세 번째로 소개드릴 맛집은 부산하면 국밥, 바로 부산 동구에 위치한 국밥집인데요. 5,000원으로 저렴하고 먹는 순간 속이 든든해지는 엄지가 척 올라가는 맛입니다. 2는 알바하기. 공부하면서 용돈만 받고 수능이 끝나니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그래서 바로 알바를 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부모님을 벗어나 자립했다는 마음도 들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여행도 가는데요. 저희가 이번엔 특별히 수능을 끝낸 여러분들에게 알바도 하며 연애하기 좋은 알바 베스트 3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빙 알바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 알바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업종이 서빙이었습니다. 서빙 알바가 아무래도 일의 강도가 센 편이기 때문에 힘들 때 서로 의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영화관 알바.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 있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고 동료 간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카페 알바. 대부분의 카페는 공간이 좁아 동료와 가까이서 부대끼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붙어 있는 만큼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이 생겨나기 쉽겠죠? 대망의 1위는 여행하기입니다. 1위는 여행. 공부하느라 지친 마음을 여행을 통해 힐링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수험생들의 제일 첫 번째 버킷리스트 여행하기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등 외국 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부산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부산 속 숨은 여행지 베스트 3. 첫 번째, 가덕도 정거마을. 파도가 심해 고기잡이 배들이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피했다고 해서 정거마을이라고 합니다. 벽화마을에서 인생샷 하나 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부산 해운대에 위치해 있는 달맞이길. 이곳엔 문텐로드라는 코스가 있는데요. 낮과 밤의 반전 매력이 있는 곳이며 걷기도 좋고 생각이나 마음 정리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세 번째, 기장 두호마을. 이곳의 죽성성당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림 같은 풍경의 바다와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두호마을로 오셔서 쌓인 피로들 힐링하세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저희가 수능을 막 끝낸 수험생들이 하고 싶고 그리고 꼭 해야 할 베스트 7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들 저희가 준비한 7가지를 보시고 스트레스를 확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하세요. 안녕! 저도 생각해보면요, 이 수능이 끝났을 그 시기가 지금까지 가장 여유로웠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았나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동서동락에서 소개한 힐링 리스트를 하나씩 해나가 본다면 지금 이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매주 색다른 아이템으로 재미와 정보를 주는 동서동락,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의 고민을 단박에 해결해주는 꼬마 해결사 김소희 양의 어른들은 몰라요 시간입니다. 오늘 어른들은 몰라요에 도착한 고민, 초등학생들의 월동 준비 방법입니다. 우리 소희 양은 과연 어떻게 겨울을 준비할지 궁금하시죠? 보기만 해도 따뜻한 미소가 매력적인 소희 양의 월동 준비 방법 함께 들어볼까요? 소희 양 얼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주생 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 겨울을 이기는 방법, 그런 주제로 한번 돌아봤는데요. 바로 어떤 주제인지 알아보러 고고고! 네, 바로 올 겨울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내는 이제 저의 뭐 생각과 경험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는 항상 겨울이 되면 준비하는 거 첫 번째 물품 핫팩, 두 번째는 두꺼운 옷 같은 파카, 그런 건 한겨울 겨울 때 입죠. 아니면 뭐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거나, 요즘에는 날씨가 좀 변덕쟁이잖아요. 더울 때는 덥고 추울 때는 춥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더 따뜻하다고 그런 결과가 있대요. 또 저는 이제 뭐 양말을, 수면 양말, 아니면 수면 양말인데 좀 학교 갈 때, 외출할 때 입을 신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고르고요. 아니면 좀 따뜻한 두꺼운 양말을 고릅니다. 또 저는 이제 겨울에는 한 부츠 신고, 아니면 겨울에는 구두 같은 거 잘 안 신죠. 그래서 저도 겨울에는 구두를 별로 안 신고요. 운동화를 많이 신습니다. 뭐 부츠 그런 거, 그런 종류의 그런 걸 많이 신고, 또 저희 가족 중에 엄마가 되게 추위를 많이 타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지금 저희 가족이 캠핑을 요즘에는 잘 안 가는데 좀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많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 시험 기간이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캠핑 갈 때 지금 완전한 한겨울도 아닌데 파카를 들고 가요. 저희 엄마는 추위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잘 때는 항상 전기장판 들고 가서 자긴 자는데, 엄마는 그게 안 돼서 밖에 활동할 때는 그 전기장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파카 들고 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엄마는 추위를 많이 타요. 또 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안에는 얇은 옷을 입고 밖에 잠바는 좀 두꺼운 잠바를 입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또 겨울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만의 그런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사용해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그렇지만 뭐 저의 의견이 여러분들한테도 맞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이제 요즘에도 날씨가 좀 꽤 춥잖아요. 그래서 항상 집에 나가기 전에 옷을 입고 잠바를 고를 때 항상 두꺼운 걸 골라요. 왜냐면 안에는 약간 얇지도 않은 두껍지도 않은 그런 거를 고르면 학교 가서 그거를 벗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잠바를 벗고 있으면 괜찮은데, 잠바를 안에 걸 얇게 입고 가면 그 두꺼운 잠바를 계속 입고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 잠바는 그냥 보통한 거 입고, 그다음 안은 약간 두껍게, 약간 덥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그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위를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위를 이겨내는지 저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추위를, 이제 올해는 되게 많이 춥대요. 한겨울에 이제 그런 뉴스에서 그런 게 밝혀졌는데, 이제 올해 겨울은 많이 추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사용해서 추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두꺼운 외투를 하나 입는 것보다는 적당한 두께의 상의를 외투 안에 겹쳐 입으면 실내에서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소희양의 월동 준비 방법,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죠? 다들 요즘 월동 준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나에게 맞는 월동 준비 방법을 찾아서 올겨울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런 고민 있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우리 꼬마 해결사 소희양이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에는 SNS 속 해운대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 SNS로 본 해운대입니다. 이 SNS로 본 해운대, 해운대구의 최신 뉴스를 해운대구청 직원분께서 발빠르게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이번 주 해운대구에서는 어떤 SNS 소식들이 올라왔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해운대구 관광문화과 성민영님과 함께 해운대구 소식 만나봅니다. 이번 주 해운대 SNS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SNS로 바라본 해운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68년 만의 슈퍼문, 여러분도 보셨나요? 이틀 동안 크고 둥근 달이 해운대 앞바다에 두둥실 떴는데요. 첫날에는 구름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둘째 날엔 커다란 보름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달맞이 언덕이라는 이름이 다른 곳보다 훨씬 큰 보름달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어졌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해운대가 아름답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라 불릴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산책로도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백섬, 에이펙 나루공원 등 유명 관광지와 저동 둘레길, 석대천 등 우리 일상과 가까운 곳까지 다양한데요. 여러분은 주로 어디를 찾으시나요? 혹시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면 꼭 다녀오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가을바다 좋아하시나요? 태양이 바닷물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 햇볕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 노을 지는 가을바다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인데요. 해운대에 여행 오신 노은지님이 아주 멋진 영상으로 담아주셨습니다. 해운대에서의 시간이 영상 속 모습처럼 기억 속에 멋지게 남기만을 바랍니다. 이번 주 해운대 SNS 소식 재미있게 보셨나요? 11월 22일은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입니다. 올겨울은 평년보다 훨씬 추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월동 준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운대구 관광문학과 성민영이었습니다. 달맞이 언덕이라는 지명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해운대 야경 소식,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사랑하는 해운대 산책로와 이 산책로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해운대 가을 바다 소식까지 해운대가 왜 부산의 대표 명소인지 제대로 알게 해준 알찬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으로 부산통 식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부산의 대표 명소답게 해운대구 주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SNS로 본 해운대 소식 다음 시간에도 기대할게요. 파로 고모님입니다. 꽃반지 길을 걷던 중 예쁜 꽃이 보여서 사진으로 남겼어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2296님입니다. 혼자만의 시간, 평일 오후라서 조용한 분위기에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던 카페예요 하셨는데요. 와, 평일 오후에 한가롭게 있기에 딱 좋은 곳이네요. 가끔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죠. 가을의 끝자락, 추워지는 겨울이면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못 마시겠죠? 하고 아이스 커피 사진 보내주셨네요. 오하나89님입니다. 따뜻해서 그런지 졸고 있던 양이에요. 애교가 많더라고요. 하고 귀여운 고양이 사진 보내주셨네요. 2695님입니다. 우리 집 막둥이, 순한 눈과 저희 가족의 말을 잘 듣는 성격에 귀여움받는 막둥이 하셨는데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 막둥이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확 살 것 같은데요.
대학생들이 미래의 콘텐츠 창작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 콘텐츠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합니다. 12월 1일부터 4일간 토크 콘서트와 부산 콘텐츠 창업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산문화회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여행 가곡을 공연합니다. 쇼팽의 슬픔과 홍난파의 봉선화 등을 연주합니다. 아카데미 강좌 문화대학이 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를 선보입니다.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희의 대금독주회가 열립니다. 경기 대풍류와 판소리 심청가 등을 대금 연주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최고의 보온 아이템인 니트. 니트는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해야 할 패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니트 특유의 붉은 털실이 피부를 자극해서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니트를 입을 때 면 티셔츠를 받쳐 입고 착용해주면 좋고요. 또 목 부분은 부드러운 면이나 실크 스카프를 안쪽에 둘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둘 때는 화장실에 잠시 걸어두거나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준 뒤 걸어두면 정전기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까칠한 니트 관리법과 착용법 제대로 숙지하셔서 올겨울 멋쟁이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요.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ad ever heard, and I feel so alive 'cause you and I